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균형 사회 구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워 5속성과 완전 균형 사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우리가 완전 기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 변동은 그 변동의 실마리, 즉 변동의 단서는 바로 인간이 창출하는 사회적 파워가 변동의 단서가 되고, 이 사회적 파워가 주기적 순환을 할 때 바로 완전 기능하는 사회, 즉 혁신이 일어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완전 기능한 사회가 된다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모든 파워는 바로 파워의 5속성에 지배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완전 기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파워 5속성에 온전히 지배되는 이러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 사회 형성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파워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목을 보면 파워의 창출과 결합은 사회 형성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공부와 같이 사회는 바로 파워 창출과 파워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사회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파워는 목적 달성 수단이고 사람은 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해서 파워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창출한 파워는 한계가 있으므로 파워 결합을 통해 파워 성장을 하고, 이 파워 결합은 파워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파워 결합은 사람의 집단을 만들어낸다 하였습니다. 왜? 파워 결합은 파워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파워나 파워 주체, 즉 사람들의 결합을 만들어서 사람의 집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이러한 프로세스는 인간 집단을 형성하며, 그 집단은 바로 지배 영역에 따라서 가족사회나 지역사회, 조직사회, 국가사회, 세계사회 등으로 다양한 사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은 모두 파워의 5속성에 지배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파워 창출과 이 파워 결합은 파워의 5속성에 지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사회 형상은 파워 5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파워 5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파워의 5속성은 사회 형성에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고유한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첫째, 창조 속성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아다시피 독창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 속성은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 속성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구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존 속성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고유한 가치나 정체성을 창출하고 보존 능력입니다. 자, 사람이 각자 이 보존 속성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촉진합니다. 왜? 각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농업과 업, 상업 등으로 이렇게 자꾸 분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또 농업 안에서도 벼농사 또는 밭농사 또는 야채농사와 같이
각자 더 다양하게 또 분화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분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파워의 보존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화가 되다 보니까 또 뭘 합니까? 결합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이 뭐를 만들어내냐? 바로 결합 속성을 발현시킵니다. 이 결합 속성은 바로 사회 구성원의 결합이나 통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건 바로 사회 수평적 사회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즉 사회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는 것이죠. 농업과 고업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또 이것을 중개하는 것이 상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결합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평적 결합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배 속성은 우리 아다시피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이 지배 속성은 자신의 파워를 키우고자 하는 능력을 만들어내고 이 지배 속성이 작용하면 뭐가 됩니까? 사회의 계층화 또는 위계적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속성은 보다 큰 사회 주체에 순종하거나 또는 종속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속 속성은 바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거나 또는 보다 큰 파워에 귀속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구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회 구성원들 간의 파워의 다섯 속성이 바로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사회 형성은 바로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되면은 사회는 파워 5속성의 산출물이라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작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는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파워의 구조가 또는 바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사회 구조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사회 구조는 사회 구체자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이들의 행동 범위나 행동 양식을 정해주는 사회의 정의나 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는 바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과 행동의 방향과 파워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물리학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파워는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라고 배웠습니다. 사회적 파워도 파워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파워도 방향과 크기를 가집니다. 즉 사회적 파워의 방향과 크기는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사회 구조는 뭡니까? 사회 주체들의 지배 역할에 따라 이들의 행동 범위나 행동 양식을 정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 범위는 뭐냐면 파워의 영향력, 파워의 크기와 관계된 것이고 행동의 양식은 뭐와 관계되냐? 파워의 방향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의 행동은 파워 다섯 속성에 지배되므로 사회적 파워의 방향과 그 크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창출한 파워 작용하는 파워 5속성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의 다섯 속성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분화 또는 계층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사회의 수평적 분화는 무엇에 있습니까? 파워의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입니다. 보존 속성은 전문화와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를 수평적으로 분화시킵니다. 이 분화시킨 것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결합 속성입니다. 따라서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이 작용하면 사회를 수평적으로 분화시키고 지배와 귀속 속성은 뭡니까? 한쪽 파워는 다른 파워를 지배하고 귀속 속성은 큰 파워를 귀속해서 생존합니다. 이건 바로 사회의 계층화를 위합니다. 즉 계층화 또는 위계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섯 속성의 작용 패턴이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분화 또는 계층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에 작용하는 파워 다섯 속성의 패턴은 바로 그 사회의 구조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 구성원에 작용하는 파워 다섯 속성의 패턴은
바로 그 사회의 구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구조를 안다, 또는 우리 기업의 구조를 알고 싶다. 이와 같을 때는 바로 그 사회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소 속성의 패턴을 측정하면은 그 사회 구조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파워의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이 함께하게 되면 사회를 수평적으로 분할시킨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2절에서는 사회의 수평적 분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적 사회 분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과 같이 기능별 또는 직능별 사회 분할을 의미하며 그 사회의 하드웨어적 구조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본 얼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 사회가 바로 수평적 사회와 분화가 많이 되면 많이 돼서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적 수평적 분화는 바로 그 사회의 분호 구조를 형성하며 이는 주로 가시적 파워를 의미하므로 가시적 사회 분화이다. 왜냐? 농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러한 분화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 분화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업, 제조업, 서비스 등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그 사회는 정치인, 군인, 기업가, 예술과 같이 직업별로 분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좀 더 발전된 사회는 이런 사회적 분화가 보다 더 촉진되고 또 직업이 더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이 좀 더 다양화되고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사회가 수평적으로 계속적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수평적 분화는 바로 무엇에 의한 것이냐? 좀 전에 설명드린 같이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즉 보존 속성은 정체성에 관계하므로 수평적 사회 분화를 유발하고 결합 속성은 결합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 결합 속성은 수평적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의 수평적 분화는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촉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분화의 또 하나의 방향이 바로 뭐냐면은 수직적 분화입니다. 수직적 분화는 계층적 분화 또는 위계적 분화를 합니다. 수직이다 보면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에 의한 분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수직적 사회 분화는 한 사회의 기능 영역 간 또는 기능 영역 내에서의 계층화 또는 위계적 분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보면은 조직에는 조직의 핵이 있고 그 핵에 추정하는 추정자가 있고 일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조직 핵은 그 추정자를 지배하게 돼 있고 또 추정자는 그 조직 핵에 귀속합니다. 일간의 계층이 형성되거나 또는 위계적 시설이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회 기능 영역 간,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업 중에 어느 것이 지배하느냐, 정치, 경제 중에 정치가 지배하느냐 또는 경제가 지배하느냐, 그 기능 영역 간의 위계적 관계입니다. 또는 기능 영역 내에서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위계적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회의 이런 지배와 귀속 또는 계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지배 귀속 속성에 의한 사회 수직적 분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직의 분화는 바로 수평적 사회 분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수평적 사회 분화는 그 사회의 하드웨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 사회 분화는 바로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 사회에 있어서 지휘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을 때, 즉 리더가 있고 추종자가 있을 때 그 사회는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적, 즉 사회의 수평적 분화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사회 수직적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위기적 서열이나 권한 강화는 수직적 사회 분화입니다. 사회 엘리트 집단과 대중의 지배 귀속 관계는 계층화를 의미하게 되어 있고 조선 시내의 사농 공상의 계층화는 사회의 수직적 분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수직적 분화는
흔히 명시적인 것보다는 묵시적인 것이므로 사회의 비가시적 분화이며 지배 귀속 속성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회의 수익적 분화는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회 변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회의 분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회의 수평적 분화이고 또 다른 분화는 사회의 수익적 분화입니다. 사회의 수평적 분화는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보존과 결합 속성에 의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회의 수익적 분화는 지배와 귀속 속성에 의한 분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익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가 동시적이고 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죠. 이런 수직과 수평적 분화에서 창조 속성이 작용하게 되면 그 사회는 창조적인 수익적 및 수평적 분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의 역조를 보시면 파워의 다소 속성과 완전 기능 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시간에 완전 기능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이뤄가는 사회라 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파워의 다소 속성이므로 인간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는 사회의 수직적 및 수평적 분화가 촉진되고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분화가 유발될수록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화가 촉진되고 이것은 바로 사회 수평적 질서와 수직 질서가 확립됩니다. 우리 사회 수평적 질서는 흔히 말하는 도덕이겠죠. 또한 수직적 사회 질서는 바로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도덕과 윤리성이 바로 완전하게 작용하는 사회, 그건 바로 완전 기능한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는 바로 첫째, 완전 기능하는 능력의 사회가 되고 두 번째, 사회 구조화가 촉진되고 왜? 좀 전에 설명드려봤지 사회 구조는 바로 그 사회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의 작용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이런 사회는 바로 사회적 파워가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서 하는 바로 완전 기능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의 다소 속성이 동시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완전 기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사례를 개인의 경우와 사회의 경우에 우리가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의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다소 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태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일례입니다. 예를 보면 그림 3-1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245명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소 속성의 수준에 따라서 이들을 4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1군의 경우에는 파워의 다소 속성이 거의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군의 47명 학생들에게는 파워의 다소 속성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2군, 3군의 경우에는 바로 파워의 다소 속성이 어느 것은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것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3-3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다소 속성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 4군 47명의 학생들은 학습 능력과 자기개발, 성실성과 사회기업, 학업 먼저 판단이 아주 뛰어나게 좋습니다. 이 학생들은 바로 자신의 기능을 완전히 가깝도록 작용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군 학생들 보시게 되면은 학습 능력이나 자기개발, 그 다음에 성실성과 사회기업, 학업 먼저 판단력이 아주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자, 파워 5 속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기능하지 않는 이러한 영향을 보이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군과 3군을 보게 되면 파워 속성의 작용 수준에 따라서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의 경우에 파워의 다소 속성이 활성화될수록
이들은 점점 더 완전 기능화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회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 3단에 살면 우리나라의 108개 중소제조기업의 사람들께 작용하는 파워 속성 수준입니다. 자, 일군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일군 56개 기업의 경우에는 이 파워의 다소 속성이 거의 작용하지 마이너스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죠. 2군 15개 기업은 파워의 다소 속성 아주 잘 작용하고 있습니다. 3군은 중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림 3단의 4를 보시게 되면은 다소 속성이 가장 잘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 및 시장 성과와 경영력 성과, 고객 만족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고, 파워의 다소 속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경영성은 아주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조직사회, 즉 조직의 경영 성과가 파워의 다소 속성이 작용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게 되면은 파워의 다소 속성이 개인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 작용하면 할수록, 즉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 작용할수록 그 사회는 개인은 완전 기능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사회는 완전 기능하는 사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정말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그 프로세스는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소 속성이 그 사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공부했고, 이 파워의 다소 속성은 바로 그 사회를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분할을 시켜나간다 하는 것이죠. 사회 발전이라는 게 수직적과 수평적 분화가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그 사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런 내용이 실전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나 기업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냐 독립자본을 정하는 개인 또는 조직 또는 사회의 경우에는 바로 완전 기능하는 사람 또는 완전 기능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파워의 다소 속성을 기반으로 한 파워의 주기적 순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